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삼성 SDI와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인디애나주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를 늘립니다. 7일 인디애나주에 따르면 예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삼성 SDI와 GM 합작 공장에 대한 3,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성과 인센티브 지급안을 승인했는데요. 양사가 투자액을 최대 35억 달러까지 끌어올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삼성 SDI와 GM은 지난달 세인트 조셉 카운티 뉴칼라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내에 두 번째 배터리 생산 거점입니다. 약 30억 달러 이상을 쏟아 연간 30기가와트시 이상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는 게 주요 골자였죠. 오는 2026년 가동이 목표로 현지 관계 당국에 최종적으로 약속한 투자액은 이보다 5억 달러 늘어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액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되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가 살짝 휘청했죠. 저도 살짝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과연 우리의 국민주 삼성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삼성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삼성그룹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합작 공장의 투자를 1조 3천억 원 더 늘린다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삼성을 먹여 살렸던 거는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도 있었죠. 그런데 보면은 중소형 OLED 같은 거는 아직까지도 괜찮지만 LCD는 이미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다른 제품들도 예전만은 못합니다. 반도체 역시 업황을 많이 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만큼 좋을 때의 반도체만큼 무언가 돈을 많이 벌어다줄 이어갈 산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죠. 매출액은 먼저 60조 원이 나왔네요.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하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2.28%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왔냐? 더 안 좋아요. 95.74%나 줄어서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예요. 작년에 20%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의 헛장사한 수준이죠.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다소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 이렇게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을지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6천억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니까 일종의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 실적은 아직까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적자였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적자 규모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왜 영업이익이 더 안 좋아졌냐? 이거는 1분기에 갤럭시 S23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 좋긴 했는데 조금 나아졌고 휴대전화는 약간 실적이 나빠졌을 거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을 것으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우려가 켰는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마이크론 실적 자료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스마트폰이나 서버 쪽 수요는 지금도 안 좋고 예상보다 더 안 좋지만 이 AI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형님인 삼성전자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옴디아에서도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IBK 투자증권에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23년에는 안 좋을 거다. 2023년에는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예상보다 경기가 괜찮다. 그리고 메이커들의 감산 폭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2분기부터 감산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AI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2023년까지는 본격적인 개선까지는 아니겠지만 20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내용 한번 쭉 내려보도록 하죠. D램이 올해까지, 그러니까 지난 2분기까지는 D램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 두 자릿수 하락폭을 이렇게 다 보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이 폭이 많이 줄어들어요. 0에서 5%가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약보합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의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럭저럭 올해는 보합 정도로 가다가 2024년에는 확실한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정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수출입 동향,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죠. 쭉 내려보면은 지난달에 반도체 수출액이 28%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28%나 줄어서 아직까지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시계열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계열 자료인데요. 반도체 쪽을 한번 보시죠.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보면은 1년 전과 비교해서 44.5%까지 대단히 크게 줄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조금씩이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8%, 그러니까 많이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6월이 어떤 달이었냐? 6월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였던 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걸 고려해도 28% 하락에 그쳤다는 점, 이걸 봤을 때는 어찌됐건 증감률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올해 2분기가 바텀이고요. 이후로는 3분기, 4분기에서 3조 원대 영업이익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3분기부터는 다시 상당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죠.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국내 거시 경제적으로도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상저하고가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도 26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분기에도 적자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3분기 연속 적자고요. 예상보다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나쁠 것이냐, 실적에 반등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런 걸 두고는 이견이 많은데요. 일단은 올해 전반으로는 영업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에도 굉장히 큰 기대가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HBM이죠.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차세대 D램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높은 제품, 성능도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HBM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더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애초에 HBM 자체가 SK하이닉스에서 처음 개발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될지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도체 경기는 확실히 바닥을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적 역시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아지고요. 특히 내년 하반기쯤에는 공급 쪽에서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이 좀 딸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는 AI와 맞물려서 HBM의 기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도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